화면 공유를 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거예요. 그 용어가 그러니까 그 관심을 끌었다고 할 수 있죠. 빅데이터에 관해서. 그렇다고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다른 거냐? 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려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빅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많은 데이터가 있을수록 훈련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뭐 빅데이터는 갖고 무조건 인공지능만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데이터 갖고 뭘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일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개념을 조금 아는 게 참 중요하긴 해요.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은 데이터로 형태에 있어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 뭐,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클 수밖에 없지? 그 이유도 있어요. 계속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에요, 주로. 근데 그런 것만 빅데이터라 그런다라고 또 엄격하게 말하기 애매하니까 너무 그 여기서 설명하는 그 정의나 아니면 기준이 반드시 그래야 돼.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아, 저런 거를 빅데이터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정도는 좀 루즈하게 이해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런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인스타그램에 쌓이는 사진들이 빅데이터예요. 그죠?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들. 그죠? 또 페이스북에서 눌러지는 좋아요 버튼. 누가 언제 몇 번 눌렀나.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인 것에 아주 대표적인 예들이죠. 얘는 계속 만들어져요. 그것만일까요? 뉴스 사이트에 날마다 올라오는 뉴스 기사. 이것도 빅데이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죠? 기상청에서 날마다 업데이트하는 그날 기상 자료. 금융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올라오는 환율값, 주식값 이런 것도 다 빅데이터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끝도 없이 쌓이잖아요. 계속 그죠? 그런 성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산업계, 학계, 기술 발전 뭐 이런 데 보면은요. 고객 데이터를 축적하고 무슨 거대 데이터 활용하고 과학 확산에 활용되고 관련 기술의 발달. 그러니까 이유는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생기고 있는 이유는. 그런데 아주 복합적인 거죠. 그렇지만은 사실 가장 그 큰 그 역할을 한 거는 뭐 SNS의 영향이 가장 크긴 커요. 그 소셜 미디어 관련돼서 그 서비스를 그 게시함으로써 인터넷 발달이죠, 사실은. 거기서부터 날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 현상들을 읽어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 잘 분석하면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깨닫지 못했던 어떠한 그 상황들, 사실들을 거기서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그러다 보니까 보통 빅데이터는 그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그 3V라, 그러니까 아주 용어도 유명해요. 3V라 그래서 3V. 왜냐면은 영어로 쓰니까 V로 시작해요.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다 V로 시작하는 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라바이트 수준의 데이터 규모, 볼륨, 규모가 커야 돼.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죠. 빅, 커야 되고요. 속도도 좀 빨라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 데이터의 생성뿐만 아니라 그 말하자면 우리가 분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 데이터들. 뭐 응용에 관한 거죠, 이건요. 응용적인 측면에서는
바로바로 분석해야 되지 가치가 있는 데이터. 그런 거를 또 벨로시티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variety. 너무나도 다양해요. 우리가 아까 계속 나왔던 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냐 막 얘기했죠? 사진이냐, 테이블이냐, 이 몽땅 다 포함되어야 돼요. 그리고 형태도 다양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릭하는 숫자, 뭐,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 또는 그 사람의 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무슨 뭐 SNS 활용 정도? 뭐 등등 너무나도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데이터가 그 속성이 참 포함되어 있는 거를 그 빅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볼륨, 어느 정도 볼륨을 얘기하느냐? 요즘에는 진짜 그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구글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구골에서 온 거 아시죠? 구골, 구골. 구글이 회사를 원래 그러니까 아마 들어봤을 건데 구글 회사가 처음 만들었을 때 회사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야 우리 구글로 하자라고 이렇게 누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 창업자 중에 한 명이. 그런데 누가 받아 적을 때 아 구글이요? 알았어요. G-O-G-L 그렇게 미스 스펠링이 오타 친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됐는데 왜 그러는 이런 이름으로 하려고 그랬냐? 구골이라는 거는요, 10의 백승을 두 골이라고 불러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말하자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만들어야지 해서 구글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큰 숫자, 이런 숫자는 거의 쓰이지 않죠. 근데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데이터들이 말하자면 늘어나고 말하자면 있냐면은 용어 자체가 옛날에는 뭐 기가 정도만 돼도 큰 뭐 이거였어요. 항상. 그죠? 킬로였다가 메가바이트였다가 영화 한 편이 보통 이제 원기가 정도 안팎이니까 뭐 기가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10의 구승. 근데 여러분 요즘 컴퓨터 사면 대부분의 하드디스크 크기가 테라 단위로 붙어 있어요. 기가도 아니에요. 100기가 뭐 500기가도 아니라 테라, 1000기가죠. 그래서 10의 12승.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런 용어를 많이 페타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거에 또 1000배, 10의 15승. 이런 페타다이트 단위의 말하자면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분석했다.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용어들이 갖는 의미는 그만큼 데이터의 그 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버라이어티는 아까 우리가 경험했죠. 테이블 가지고서 말하자면 표를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기도 했고 사진 찍어서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 판단도 할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형, 비정형 뭐 섞어서 다 모아야 돼요. 막 우리가 알다시피 그 뭐 사람들이 가공한 경우가 많은데 정형 데이터들은 이런 스프레드शी트, 엑셀이나 아니면 아까 봤던 그 코답에서 제공하는 거 테이블, 표 형태로 만든 거. 비정형은 뭐 말할 거 없죠. 음성, 사진, 영상, 메신저, 스마트폰, 위치 정보, GPS 정보도 다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속하지도 않고 저기도 안 속하는 애매한 것도 있긴 있어요. 워낙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반정형 데이터라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반정형 데이터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폼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정리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이블로 정리된 게, 그러니까 얘는 몇 행, 몇 열에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 가보면은 그냥 사이트에 막 널려 있는 그 문자 정보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반정형 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부적으로는 잘 정돈이 되어 있거든요. XML, 뭐 HTML, JSON 뭐 이래가지고 다양한 양식에 따라서 정리된 그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variety, 다양성을 갖는 거죠. 빅데이터는 볼륨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또한 속도, 생성 속도가 엄청나죠. 유튜브에 뭐 하루에 올라오는 게 저 기억을 못 하는데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몇 개의 그 말하자면 영상이 올라오는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올라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도 뭐 팔로우 하는 숫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띵띵띵 계속 울리잖아요. 올라왔다고. 그죠?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제공 등이 또 실시간. 그러니까 속도는 데이터에 쌓이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그게 가능한 데이터일수록 빅데이터적인 특성이 또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또 한 가지 더 늘어나긴 했어요. 뭐 아까는 3V를 했는데 어디서는 4V라고도 해요. 하나 더 value. 왜냐면은 아이, 데이터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 가치를 띈다라고 할 때 확대되는데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4V다 또는 그 뭐 variety, velocity, volume 플러스 value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빅데이터는 그러한 그 특징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3V가 기본이고요. 하나 더 value까지 추가해서 우리가 그 4V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하자 그래 놓고 지금 빅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배터리 문제죠. 네. 여기 있네, 여기. 이제 밝아졌네요. 그, 이 빅데이터의 의미하고 뭘 빅데이터라고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인공지능에서는 워낙 많은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그걸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그 훈련을 인공지능 엔진들을 훈련시키고 그걸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단계를 많이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 단계는 기계학습과 그리고 딥러닝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발전돼서 됐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차근차근 따로 우리가 하나씩 배워볼 거고요. 오늘은 이 그 빅데이터가 갖는 의미 정도만 이 챕터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기 있다시피 여기 이유가 좀 몇 가지 써 있죠. 디지털 혁명 이후 급속한 디지털화와 소셜 미디어 등장, SNS 그 등장, 페북하고 인스타그램이 크죠. 그리고 데이터 급증했고 또 모바일 기기가 또 기계도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SNS에서 올릴 때 그거를 카메라를 찍어서 집에 갖고 와서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올리면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그죠? 스마트폰에서 그냥 팍팍 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바로 되니까. 그래서 뭐 센서가 있는 IoT 장비도 또 필요한 거죠. 어디 가든지 어디 있는지가 다 기록되는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이 우리한 그 이런 빅데이터 시대를 이끌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비정형 데이터가 증가했고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긴 했어요. 인공지능은 아무리 좋은 기술도 그 알고리즘도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충분히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조성됐어요. 이제는 데이터가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 갖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 그냥 해버리면 진짜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그런 자료가 주어져서 그러니까 훈련 자료 때문에 인공지능, 딥러닝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이 여기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그 네 가지 그 소위 V 네, 특징이 차례차례 이렇게 말하자면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수집은 다양한 곳에서 수집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 정형 데이터, 이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 뭐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표로 정리해 놓은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예요. 보통.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나 서비스 데이터나 뉴스, 음성, 영상 등인 거고 이것의 규모가 엄청나 테라 또는 페타 이런 거죠. 그런 정도 크기로 이제 갖고 있고 이런 거를 잘 그 소위 수집하고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도 딱 필요한 겁니다. 수집 기술과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 하드웨어나 또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거죠.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CCTV, 크롤링, 클라우드 서비스 다양한 방법들이 여기에 그 빅데이터 처리에 수집과 구축 과정에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분석과 말하자면은 그 활용은 주로 이런 그 머신러닝 그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성 그리고 속도 이런 거는 그 머신러닝 통계 기술 데이터 마이닝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가치를 창출하는 거 이것도
AI의 어떤 시각화 기술이나 AI 활용 부분에서 말하자면 이 가치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들이 분석 기술, 시각화 기술 등등이 있고 여기서 가치가 창출되는 거죠. 사실은 모든 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뭔가 가치를 얻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걸 얻어내고 궁금한 거를 해결하고 귀찮은 거를 빨리 알아내고 이런 거죠. 다 그런 가치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게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아예 있어요. 요즘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라고 해가지고 그 사실은 그 AI 그 기술 발전과 함께 또 다른 그 학문 분야 하나가 또 완전히 좀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딱 단순한 어떤 학문 분야라기보다 융합 학문 분야라는 게 더 맞긴 맞습니다. 기존의 통계학과 컴퓨터공학 그리고 경영학, 인문학 이런 것들이 다 아울러서 말하자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그 분야를 소위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그러면 AI는 뭐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술들이 그 AI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AI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보를 추출하는 모든 방법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 사이언스 그 학문 분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AI보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때 사용되는 뭐 아마 여러분들 파이썬은 다 배웠던가요? 어디서? 파이썬이라는 언어 아는 사람. 뭐 잘 쓰고 못 쓰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번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그러면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 준비된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쓰는 거 별로 본 적 없어요. 사실은 R도 가끔 쓰긴 쓰는데 굉장히 편향된 거고요. 주로 파이썬이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그거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수학 툴이나 아니면은 그 도메인 널리지는 당연히 해당 분야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뭐 아주 기초적인 그런 그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파이썬으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만 잘 써도 엄청난 그러한 데이터 사이언스 그에서 말하자면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는 의미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어디 한번 읽어는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설명하는 그런 그 분이 아니지만 빅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발견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수집, 정보 분석하고 시각화 이런 쪽이 많이 돼요. 시각화가 잘 돼야지만 말하자면은 그 이해를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수학이나 통계학적 기술, 지식 요거는 좀 많이 필요해요. 통계학적 지식, 수학, 특히 뭐 확률 및 통계라 그러죠, 주로. 그 스태티스틱스하고 프로바빌리티스트를 많이 좀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 기술이야 뭐 일반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잘 쓰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전문가가 되면은 이 부분에 데이터 사이언스에 말하자면 말하자면 이런 전문 분야로 나갈 수 있고 사실 제가 알기로도 그 모든 그 요즘 회사인 대부분 다 이런 데이터 분석가라는 그런 직책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할 줄을 알면은 또 다른 그 진로에 말하면 탐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건가 한번 맛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것도 빅데이터 분석 툴이야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기 구글의 트렌드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트렌스 구글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전 세계 사용자들의 검색 동향을 말하자면 살펴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근데 뭐 여기 너무 간단하죠? 구글답게 딱 입력하는 거 딱 하나 있고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캠핑이라고 한번 쳐볼래요? 캠핑 한글로 캠핑.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요즘에 뭐 TV 무슨 연예 프로그램 보면 캠핑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캠핑이라는 말, 이거는 구글이니까 구글 그 검색기에
누군가가 캠핑이라고 타입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몇 명이. 이게 조금 늘어나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으로 그냥 합시다. 그리고 지난 12개월이죠. 이게 보니까 커졌다 작아졌는데 이거 가가지고는 그렇게 대단한 무슨 뭘 못 느낄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지난 5년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하, 뭐가 보이지 않아요? 지난 5년간 봤더니 들쑥날쑥 하긴 하는데 매년 쭉 올라갔다요. 쭉 올라갔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는데 관심이 캠핑에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 주로 사람들이 캠핑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캠핑 가기 좋은 시즌. 5월부터, 그죠? 9월까지. 요 시즌에 주로 그냥 다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캠핑하기 좋은 시즌이 언제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 보통 뭐죠? 일반 인더스트리에서 빅데이터 말하자면 분석가들이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품과 관련된 자기네들 제품과 관련된 또는 그것에 영향을 줄 만한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서 뭐 생산량이나 아니면은 어느 지역에서 팔지도 지금 보세요. 지금 하위 지역별 관심도를 보면은 큰 차이는 없지만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좀 높네요. 서울보다도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오른쪽에 아예 테이블로도 있죠. 강원도,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드는 이런 식의 모든 카테고리 지난 5년. 뭐 이거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긴 해요. 지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이버 거도 있어요. 네이버는 의외로 이거는 또 굉장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미있어요. 네이버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한번 볼까요?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정돈이 좀 되어 있어요. 얘네 거는요. 네이버는 여기 보면은 근데 뭐 앞에 이 미리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잘할 것 같네요. 뭐 검색어 1위 한 거 며칠 날 뭐 이런 거 있죠. 음악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런 거고요. 여기서 캠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또 다시 주제어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쭉 내려가서 주제어를 캠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또 아니, 제가 또 엉뚱한데 또 타이핑을 하고 있네요. 캠핑. 그리고 여기 보면은 캠핑에서도 여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롱 코트, 쇼 코트, 더블 트랙, 무지 코트. 굉장히 관련된 게 많네요. 요거 하나. 여기는 세부 말하자면 좀 추가적인 키워드들 또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디폴트를 한번 볼까요? 기간은 1년으로 한번 해볼까요? 범위는 모바일 할래, PC 할래? 그러니까 누가 모바일로도 검색하고 PC 검색 다 구분하나 봐요. 얘네들은 전체로 하고요. 성별도 한번 전체하고 연령도 다 전체로 해서 그냥 한번 봅시다. 네이버 검색 데이터. 아, 이렇게 되어 있군요. 아, 캠핑이 아니라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 여기 캠핑 맞네. 캠핑 맞네. 무슨 보자. 패딩 그거는 어디 있지? 아, 이거 다음 예제구나. 제가 다른 예제랑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음, 읍스. 요거나 일단 먼저 보고서 그 다음 예제는 다시 하고요. 대표 자보기로 이전 거 여기 캠핑 그냥 볼게요. 캠핑 캠핑에 관한 뭐냐 여기 확장 그런 내용인데 그냥 모르고 다른 거를 눌렀어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여기 올라가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폼에 가서 캠핑 다시 한번 해볼게요. 캠핑, 아이, 자꾸 또 이러네. 또 캠핑. 그리고 주제어 1에 해당되는 캠핑과 관련된, 근데 여기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여기 여러 가지 좀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없네요. 이거는 무시합시다. 그러면 자세한 검색어는, 그 다음에 1년 전체, 성별, 전체 다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여기도
이제 그 캠핑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언제 4월부터 6월까지 오히려 여름에는 조금 좀 주춤하다가 이게 좀 더 정확하긴 하겠네요. 우리나라 그 캠핑은 여름보다도 봄, 가을에 많이 가나 봐요. 그죠? 거기에 검색이 많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여기 그 1년을 좀 늘려볼까요? 2022년에서 한 아까처럼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선택해야 되나 보네요. 편안해. 그러니까 그 계절마다 이제 탁탁 나타나는 게 보이고 오히려 우리 줄었네요. 그죠?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 기록에 의하면 조금 그 점점 2000년도부터 2020 지금 2년도 작년까지 생각하면은 근데 패턴은 분명히 있네요. 이렇게 여기 여름 한여름에는 좀 캠핑이 안 하고 봄과 가을에 좀 관심이 갖고 오히려 2년 전에 더 많이 했나요? 우리나라는. 신기하네. 요거를 더 내려볼까요? 한번. 2017년부터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아,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 급증했네요. 2019년도까지는 거의 뭐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말하자면 캠핑에 관한 관심이 오히려 많아졌네요. 왜냐하면 이게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여행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별로 뭐 중요한 내용 같지 않아서 그 다음 예제로 빨리 한번 싹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코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말하자면은 어떤 코트가 언제 말하자면은 유행했는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오고요. 또 그 여기 그 보면은 그 코트별로 그 언제 말하자면 급증했는지 그러면은 그때 왜 이게 급증했는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그 트렌드 분석을 코트로 한번 해봅시다. 코트, 패딩, 무스탕, 모피, 플리스 이렇게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트, 패딩, 무스탕, 모피, 플리스 플리스 같아요. 자, 용어를 잘 익숙하지 않은데 여기 가지고 코트 또 실수네. 코트 그리고 패딩, 무스탕, 패딩 여기 바로 뒤에 그 뭐죠 관련 단어가 나오네요. 패딩, 무스탕, 모피 요거 그대로 쓰는 거구나. 플리스 누르면 그 관련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써주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또 살펴봅시다. 이 전체다 그냥. 이런 일이 있네요. 지난 1년간 근데 뭐 이건 너무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 뭐 코트, 패딩, 무스탕, 모피, 플리스 이건 다 최근에 여기 뭐죠? 그 겨울 날씨 그러니까 8월부터 이게 언젠가요? 이게 10월부터 나타나서 근데 여기 보면 신기한 게 있는데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난 경우가 있죠. 11월 30일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죠. 여러분들도 보세요. 11월 30일.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또 빅데이터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 링크 하나 걸어놓긴 했는데 기온 자료를 한번 여기 링크를 걸어놨어요. 작년 기온 자료. 작년 11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1월 달 거예요. 보니까 11월 30일 날 온도가 영하 10도가 떨어졌어요. 0. 평균 그 7도였다가 30일 날 마이너스 5도로 팍 떨어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추워 하면서 패딩 잠바 살려고 난리를 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빅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런 활용도 되겠다라는 거를 한번 예제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내용 전부였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을 좀 해드리면 AI라는 그 기술이 우리 주변에 이제 다가와 있고 도대체 뭘 AI라고 하는가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그 실체는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해 보면서 그걸 접근할 거지만 여러분들의 그 AI라고 해서 떠오르는 그 기술 또는 서비스
그 안에 공통적으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적인 것들의 그 정체가 뭔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가는 건데, 그와 같은 AI가 훈련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인데,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성질을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에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았지만 카테고리로 정리해 보니까 정형적인 데이터도 있고 정리가 안 된 비정형적인 데이터도 있더라. 특히 AI에선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써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또 많이 회자되는 빅데이터는 그럼 뭔데? 라고 해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빅데이터는 같은 데이터는 데이터지만 좀 양이 많고 양이 자동적으로 막 생성되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바로바로 분석해야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성질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그러고, AI는 물론 데이터 일반적인 거 다 쓰지만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를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AI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하셔도 되고요.